코인과 주식으로 부자 되는 방법 코주부 우리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김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그래도 저희는 강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조금은 한숨을 돌리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유정 아나운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맞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쭉 봤을 때 단기 바닥을 잡고 이렇게 고개를 쭉 드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자면요. 코스피 시장 우리 3거래일째 기분 좋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간밤에 미증시는 이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하락 마감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양시장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장중에 환율 같은 경우에는 7원 20전 내린 1,402.4원까지 하락하게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1.02% 상승한 2,237.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내일 있을 경제지표 발표 영향으로 수급이 약간 하락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장 초반부터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3%의 급등 상승을 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드디어 700선을 탈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양시장 모두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대량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오늘 상승을 견인했던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네, 2,510억 원을 매수했고요. 오늘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도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마감 상황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이 돌아왔습니다. 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쌍끌이 매수에 나서면서 오늘의 빨간불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네. 기관은 1,132억 원, 외국인은 1,360억 원 물량을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개인 홀로 팔아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금 우리 시장에 온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내일장 공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우리 내일은 한 주의 마무리인 금요일이죠. 맞아요.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저희와 코주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잡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할 멘토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르릉 오늘도 여러분의 주식 고민을 들어봅니다. 네,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주식 종목 중에서 나는 왜 하필 이 종목을 골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아마 오늘도 한숨 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 프로그램이 방송 시간만큼은 그 걱정 내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 종목 콜센터 시간 동안 멘토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이어갈 수 있고요. 또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지금 바로 오늘의 멘토님과 함께 상담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주식 콜센터와 함께 해주실 멘토님 만나봐야겠죠. 예거 멘토님 인사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좀 한 주 잘 보내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일단 인사 말씀 먼저 드리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인사 먼저 할게요. 사실은 우리 예거 멘토님이 오늘 또 머리도 새롭게 스타일도 맞아요. 변신도 하시고 좀 여유 있게 오셨거든요. 좀 아이돌 느낌 내겠다고 오늘 좀 힘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거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 같은 경우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 들어서 급등했다가 급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상승 흐름으로 이제 출발을 해서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나가면서 결국에는 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1% 이상 상승세를 보였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3% 이상 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런 시장 속에서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투자자 여러분들은 투자에 좀 고민이 좀 많았을 겁니다. 자, 그 이유를 좀 아니, 설명을 잠깐만요. 아니, 인사만 하겠다고. 아닌가요? 저희 뭐 가져가시더니. 인사만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설명. 근데 일단 인사 먼저 해달라고 했으니까 네.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근데 시장이랑 뭐 같이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자, 오늘도 혼나면서 시작할게요. 네. 인사만 해달라고 했는데 이런 네. 식이면 곤란해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는 다 끝났으니까 머리 이제 자르고 그러면은 오시더니 자신감이 너무 넘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시장을 5글자로 요약을 해볼게요. 원래는 좀 한 줄 평으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쉽게 가면 안 되니까 5글자 요약 한번 부탁드리도록 뭐 하겠습니다. 삼행시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갑자기. 맞습니다. 멘토님 사실은 멘토님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는 조금 여유롭게 받기도 하는데 네. 우리 유저 앵커는 그런 거 없거든요. 매정해요. 딱 5글자만 받기 때문에 5글자 바로 알려주시죠. 굉장히 힘드네요. 네. 5글자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쭉 이어서 말하면 될까요, 이제? 네. 네, 알겠습니다. 5글자로 하자면은 이제 악재와 호재 뭐 이렇게 악재하고 너무 재미없는데? 그거 어떻게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악재하고 일단 받을게요. 일단 내용이 네. 재밌으면 되니까 인정해드립니다. 일단 일단 뭐 받을게요. 재밌는 거 위주보다는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일단은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한 그러면 유익하면 돼요. 유익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한 줄평을 준비했지만 악재와 호재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악재와 호재 뭐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일단은 그 최근 들어서 그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고 또 파운드화가 또 약세를 보이면서 또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죠. 네. 달러가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영국에서 감세안을 좀 발표를 하면서 기업한테는 원래는 호조로 작용을 해야 되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당연히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이 영국의 감세안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우리가 학창 시절에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옆에 친구가 떠들거나 과자 몰래 먹는 친구 있어요. 있죠. 근데 옆에서 내가 혼자 꼭 얘를 따라하면은 내가 먹을 때만 선생님이 혼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죠. 그쵸. 타이밍이 안 좋았고 눈치가 안 좋았던 이런 학생이 바로 이번 영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기업들에게는 좋아요. 원래는 감세안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이제 호조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 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제 감세안을 한다는 거는 영국이 너무 어렵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신임 총리의 뭔가 무리수였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영국 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원래 호재로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좀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에 고용지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고용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미국 증시가 이제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죠. 그렇죠. 자, 그 이후로는 현재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과자 몰래 먹듯이 타이밍이 그쵸. 안 좋았다. 타이밍이 안 타이밍이 안 못 좋았다. 맞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죠. 고용 맞아요. 지표가 타이트하면 굉장히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용 지표가 좀 이제 호조를 보였다는 거는 원래 같은 경우에서 이제 정상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는 네. 경제가 잘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는 지금 현재 통화 정책, 금리, 고강도 긴축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시점이죠. 네. 네, 그런 시점에서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일단 더욱더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해서 더욱더 강한
고강도 긴축을 할 수 있다고 또 해석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악재가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고 뭐 호재가 좀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장 속인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시장 속에 이제 호재다라고 해서 무작정 달려드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악재와 호재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좀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별력을 키워라. 네,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 계속 악재 얘기만 하실 것 같은데 호재는 네. 언제 나오는 거예요? 호재 그냥 호재 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예전에 뭐 중국 봉쇄 소식 있었죠. 그쵸. 이건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그때도 이제 타이밍이 좀 좋았던 게 네. 그때는 유가가 원유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중국이 봉쇄를 좀 함으로써 유가를 어느 정도 억눌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런 악재가 또 호재로 작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야, 네. 깔끔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 한 줄 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우선 여러분, 저희 예거 멘토님이 시장을 보는 눈이 이렇게나 폭넓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해당 QR코드 카메라 대시고 가져다 대면 바로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우리 예거 멘토님이 함께하고 있는 오픈톡방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QR코드 사용하는 게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게 저희가 생방송 중에만 진행하는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조금 고민이 있는 부분까지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예거 멘토님 방송 중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예거 멘토님. 네. 오늘 시장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조금 한숨을 돌렸어요. 네. 근데 우리 문제는 내일장, 사실 금요일장이 좋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원래 또 월요일도 휴장이기 때문에 금요일에 과연 이 상승 탄력을 받고 올라갈 수 있을지 그게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멘토님 어떻게 예측하고 계시나요? 네, 일단 제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내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내일 같은 경우 또 LG 그리고 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또 있어요. 맞습니다. 중요한 날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자 이게 어느 때보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일단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나 또 에너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좀 영업이익 그리고 뭐 재무제표에 좀 나타날 거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나라 우리나라 이제 증시가 이제 기준이 되는 이제 그런 그쵸. 종목이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 흐름을 차익 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그 이후의 움직임은 그 잠정 실적 발표에 따라서 움직일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금요일장은 조금 삼성전자와 LG의 조금 잠정 실적을 주목해라. 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잠정 실적이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증시 더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네요? 일단 그렇죠. 차익 실현 매물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나와줄 수 있고 지금의 상승은 저는 일단 최근 들어서 그 파운드와의 약세에서 이제 다시 강세를 보였죠. 이제 네. 국채 매입이라든지 뭐 영란은행에서 국채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감세한 철회한다는 이제 그런 소식들로 좀 호조로 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가 이제 악재로도 작용했다가 이제 장 후반에는 뉴욕 증시에서 장 후반에는 좀 그 호조로 좀 작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는 좀 그 경제 침체에 우려된 그런 부분들을 살짝 다소 이제 완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저는 네 그렇습니다. 완화가 됐음에도 이제 내일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그리고 잠정 발표도 나오고. 네 잠정 발표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로 움직이면서 일단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좋을 수가 좀 없거든요. 그쵸.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좀 낮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투자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유의하셔서 하락장에 좀 대비를 하시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락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건 쉬워도 하락장에 수익 내는 게 참 쉽지만은 않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잡아줄 수 있는 멘토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에 어플 키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뜰 텐데요.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하락장 속에서도 여러분 수익 낼 수 있는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셔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간 안에만 열려있는 오픈 톡방입니다.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여러분들 내일장 공략까지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지금 상담 전화가 열려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를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이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생방송 중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멘토님. 네. 우선 내일장이 하락장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내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하락장에도 수익 내고 싶은 게 투자자의 마음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조금 유심히 봐야 하는 섹터나 특징주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면은 섹터를 많이 공략할 수가 있는데, 일단 그 개별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제 네. 하락장에서는 개별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최근 들어서 또 그 호조가 좀 그 반도체 쪽 호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죠. 네.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또 오늘 또 움직였던 것도 이제 맞고, 이제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만약에 내일 상승장으로 이어진다면은 네. 꾸준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 근데 우리 하락장이라면서요. 그럼 하락장으로 왔을 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그걸 물어본 네. 거잖아요. 그 개별 이슈로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자칫 잘못 말했다가는 제 예측을 굉장히 못한다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일단 네. 우리 남자답게 얘기하고 아니면 뭐 어떻게 아니면 이제 예고 멘토님이 책임지고 뭐 톡방에서 AS 해주셔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락장에서는 일단 그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왜 네. 하락하나 그거를 좀 많이 설마 파악을- 인버스 보라는 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저 인버스 네. 싫어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또 주시는데 일단 저는 그래서 이제 그 통화 정책이 또 이번 달에도 있고 다음 달에도 있는데 그렇게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리고 금리 인상이 또 그 하락을 했을 때, 뭐 상승을 했을 때를 좀 공략하시면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은행주를 좀 보면 어떨까? 은행주라고 하면 금융주 뭐 제주은행이랑 푸르저축은행 보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죠.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신용평가 뭐 뻔해. 이런 것도. 너무 뻔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SCI 그 평가 정보 그것도 이제 보시면 좋죠. 채권에 대해서 또 이제 체납이 많이 나올 거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당장에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것도 좀 한 그 스윙 정도로 이제 보신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채권 관련해서 채권이 아니라 네. 추심 이런 것 관련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나.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밀려있는 종목콜 센터 상담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번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또는 오픈톡방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한번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상담으로 주신 종목은요. 바로 현대 에버다입니다. 매수가는 8,600원이고 보유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4.37% 상승하면서 6,93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꽤 하락한 모습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나 앵커, 이런 네. 경우에는 상승을 지금 4% 넘게 상승했는데도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그냥 이렇게 상승이 올라왔을 때 빨리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기다리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요. 네. 멘토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현대그룹 뭐 백화점의 네. 그룹 계열이고, 건설 중장비 그리고 소방차 뭐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많이 묶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상담을 바로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바로 네, 해주세요. 좋습니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차트로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8,600원에 비중 5%라고 말씀을 좀 문의를 주셨는데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이제 좀 상승을 많이 했을 때 이때 5월부터 해서 한 7월달 정도에도 뭐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 재건주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언제 네. 끝날지 감이 안 잡혀요. 네, 감이 안 잡히고 이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단 재건주를 이제 보신다는 거는 시간이 좀 다소 걸릴 수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8,600원으로 진입을 하셨는데 현재 이제 6,930원대에서 있네요. 그래서 네. 일단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금 이제 기간이 걸리더라도 좀 보유를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이제 지지 라인을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지지 라인은 한 5,300원 정도 이제 이탈을 하면은 이제 매물대가 좀 여기 얼마큼 웬만치 몰려 있어서 이제 이탈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저항을 그 지지를 뚫어줬기 때문에 좀 이제 다소 위험한 이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서 여기 5,300원 지지 라인 설정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 보시면은 일단 121선이 지금 또 61선을 다시 한번 이제 데드크로스하는 모습, 네, 데드크로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는 거는 지금 현재 그 약세장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렸듯이 지지 라인 꼭 지키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고, 자, 1차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그 중심선이 좀 그 많이 중요하게 보는 선이거든요. 이제 중심인 만큼 이 선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 7,400원, 7,500원 선에서 일단 그 정리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그 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크라이나 재건주 같은 경우는 근데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오면은 급등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모습도 그쵸. 기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데 사실 재건주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희망이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 그렇게 보고 있죠? 우선은 예를 들어서 러시아 또 핵을 쏘겠다 약간 네. 이런 식의 위협도 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핵을 쏘게 되면 재건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좀 이 상황 속에서 재건주들이 사실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너무 앞서간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 현대 에버다임을 재건주보다 네옴시티 관련주로 묶였을 때 조금 더 탄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멘토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뭐 묶여서 상승할 수 있다고는 생각 드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그 재건주는 오래 걸릴 거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씀을 잘 해주신 게 일단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면 일단 어쨌든 핵을 터트리건 장기화가 되건 어쨌든 나중에서는 전쟁이 끝났을 땐 재건주가 필수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신다면 비중도 5%면은 뭐 저도 뭐 괜찮고 좀 많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장기 네. 종목으로 좀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뭐 상승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이 또-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네. 현재가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가에서는 안 되죠. 아. 안 되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핵 전쟁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재건주가 그럼 좀 더 미뤄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진입을 하실 때는 이 차트 움직임보다는 이슈를 정확히 체크를 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움직일 기미가 보일 때 그때서 공략하는 게 그때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분은 홀딩이에요? 일단은 홀딩을 하시는 게 낫죠. 네, 그래서 일단 근데 비중을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난 단기 종목으로 좀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1차 매수가를, 1차 매도가를 좀 정해드리자면은 목표가를 정해드릴게요. 네. 중심선까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움직임은 이슈 그리고 이제 121선이 다시 61선이 이제 다시 그 정배열로 조금씩 돌아오는 시점을 좀 노리면은 그때서는 이제 좀 그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종목 자체는 홀딩을 하되 조금 여러분께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1차 손절가 그리고 목표가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보유를 하되 너무 길게 끌고 가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셔서 우리 예거 멘토님 만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리는 QR코드 지금 바로 활용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상담 역시도 생방송 중에서만 여러분 예거 멘토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은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담도 지금 톡방을 통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네, 종목은요, 바로 성일 하이텍이고요. 매수가는 11만 5,800원입니다. 보유 비중은 10%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종가 상황 한번 확인해 보면요, 이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 오늘 5.9% 상승하면서 13만 8,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수익권인데요. 굉장히 이렇게 수익권일 때 많은 고민이 드실 거예요. 더 많이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요. 멘토님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좀 바로 이 수익권에서 이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실까요? 일단 성일 하이텍 경우는 일단 그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전문 업체죠. 그렇죠. 네, 폐배터리 관련주죠. 네, 그래서 뭐 전기차, 뭐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ESS 등의 뭐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뭐 폐배터리, 리튬 그 폐배터리를 그 유가 금속을 추출을 해서 그 양극재 기초가 되는 소재를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네. 자, 일단 저는 이제 시장 상황이 나아지면 일단 전기차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기차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2차 전지도 따라서 상승하고. 그렇죠. 근데 좀 멀리 보자면은 2차 전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자, 원자재를 바로 이제 저희가 추출할 수 있나요? 아, 없을 것 네, 같아요. 없습니다. 자, 네. 저희 나라에 이제 광물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수입을 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원자재 가격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대안 대책이 바로 폐배터리입니다. 일단 폐배터리에 있던 그런 필요한 이제 금속들을 추출해서 다시 이제 재활용을 한다면은 원자재 가격이 절감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네. 되겠죠? 원자재 가격이 절감이 되면은 당연히 가격이? 만드는데 생산하는데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단가가 줄어들겠죠. 단가가 줄어듭니다. 네. 단가가 줄게 되면은 일단 그러면은 그 2차 전지의 그 시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폐배터리 시장은 무제한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주는 그래서 앞으로도 쭉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게 시장 상황이 나빠진 만큼은 일단 저는 정리를 하시고 좀 바닥권 그리고 시장 바닥권을 좀 확인을 하시고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왜 그러죠?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라. 네. 네, 정리를 하고 그럼 바닥권을 좀 노리다 했는데 그럼 그 바닥권이 언제 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슈를 체크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슈 체크를 잘 하셔서 지금 뭐 차트 움직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안 맞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아니 그럼 일단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일 하이텍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가 가장 핵심이란 말이에요. 네. 그냥 무작정 홀딩하라고 하면 이게 무슨 그건 나도 할 수 있겠어요.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에서는 이제 정확한 라인을 타이밍을 잡아주셔야죠.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그 중심선까지가 14만 4천 원 정도가 되겠네요. 네. 자, 여기까지에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일단 지지 저항란이 작용하는 자리겠죠. 그렇죠. 자, 여기 자리에서는 일단 그 시장 상황이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크게 또 상승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가지고 계시는 게 일단 전 시장 상황이 악화돼서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좀 부담이 되겠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 근데 이 차트 흐름 보면은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맞다고는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잘 버텨주고 있는 만큼 또 그 하락했을 때는 좀 아깝다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당분간은 좀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 들고 이제 14만 4천 원 정도에 올라왔을 때 정리를 좀 하셨다가 그리고 뭐 시장 상황이 그리고 뭐 코스피 코스닥 국내 증시가 이제 반등할 때를 또 노리면서 이제 2차 전지 이제 수급 상황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멘토님께서는 홀딩을 하되 조금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전략을 세우는 건 우리 멘토님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전략을 잘못 세우다가 손실이 냈을 때는 정말 우리가
복구 자체가 안 될 정도로 크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시장일수록 어려운 대응일수록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지켜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그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예거 멘토님의 오픈톡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이기 때문에 빠르게 찍고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화번호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생방송 중에 예거 멘토님과 만날 수 있는 상담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상담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상담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톡방에 올라온 상담이죠. 한솔 재지라는 종목입니다. 오늘도 재지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매수가는 15,5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네, 오늘 종가상 살펴보면요. 5.33% 상승해서 15,800원의 종가 형성한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시청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실 때는 여기서 5.33%가 하락했을 때 그 매수가에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멘토님. 네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 금요일이나 다음 주까지 기다렸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까 아닌가가 중요한데 한번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한솔재지는 뭐 나와 있듯이 뭐 재지 관련주겠죠. 네. 일단 근데 종이가만 올해 30%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작할수록 적자, 그리고 뭐 휴업, 폐업하는 이제 그런 기업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휴업하고 이제 폐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공급량이 굉장히 줄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종이값은 어떻게 되죠? 더 오를 수밖에 더 오를 없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살아남는 기업만이 나중에 수혜를 보겠다라고 이제 버티는 이제 기업만이 이제 수혜를 많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솔재지 같은 경우는 일단 재무제표를 한번 봐볼까요? 네, 좋아요. 일단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 한솔재지라는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보려면 또 네. 재무제표를 봐야 되거든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단 살아남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 굉장히 이제 잘하고 있고요. 네.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19년도, 20년도 비교하자면은 일단 그 소폭 줄었는데 21년도부터는 크게 매출액이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배 이상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본이랑 이제 부채 총계를 좀 살펴보자면은 부채 총계는 지금 현재로서 부채 비율이 183%네요. 네. 이제 여기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현재 금리 인상이 굉장히 강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많다는 거는 부담이 그만큼 될 수밖에 없겠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좀 여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일단 근데 매출액은 꾸준히 올리고 있다. 그리고 예상치도 이제 좋다라고 이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보유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네. 자, 차트로 다시 넘어가서 설명드리자면은 자, 15,800원에 뭐 이때 반등하실 줄 알고 들어갔다가 살짝의 아쉬움이 있었겠네요. 네. 여기 부분 보면은 이때 좀 마음을 좀 많이 졸이셨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 보시면은 다시 진입가 이상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동평균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동평균선 보면은 현재로서 5일 이평선이랑 10일 이평선 외에는 정배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거는 이제 단기 이평선들은 이제 한 번의 급등에 의해서 다시 골든 크로스를 보일 수 있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제 이슈가 한번 터져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큰 흐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자, 혹시나 모르는 지지 라인을 설정을 좀 해드리자면은 일단 지지 라인은 이제 진입가에서 일단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진입가까지 이제 내려온다면은 그때서는 조금 이제 그 비중이 몇 %죠? 10%, 5%입니다. 네, 5%입니다. 5%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또 괜찮겠네요. 사실 이 재지 관련주들은요, 네. 또 이제 명절 때마다 올라오는 네, 특징주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이제 연말 연초 이제 좀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또 연말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연말이 되면 또 재지주들이 또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재주주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우리 재지주 어떤 종목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제나앵커가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지주 오늘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무림페이퍼 27.8포인트 상한가를 터치했죠. 무림 BMP도 5.92% 상승했고요. 페이퍼 코리아, 깨끗한 나라, 한솔제지 방금 봤던 상담 종목이죠. 여기까지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지주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상승한 상태에서 우리가 더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시청자분들은 그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 멘토님, 이 중에서 우리가 내일이나 다음 주에 바로 진입한다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봤을 때는 저는 일단 급등한 만큼 좀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현재 한솔재질을 보유를 좀 하고 계시는데 한솔재질은 이제 급등한 모습은 없습니다. 네. 차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일단 꾸준한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는 눌림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제지 관련주에서 1등은 한솔제지다? 네,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솔제지는 이미 가지고 계셨잖아요. 네. 한솔제지 말고 나는 좀 제지주도 하나쯤은 더 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쵸, 한솔제지 다음으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근데 이렇게 좋은 종목을 두고 왜 굳이 다른 종목을 보려고 하는지 차트상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이슈가 나오면 단기 이평선들이 다 정배열을 보이고 그리고 골든 코러스 할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데 뭐하러 뭐하러 굳이 나눠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좋은 종목 놔두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오히려 옳은 판단이라고 보고 있죠. 저는. 자 이렇게 제지 관련주에서는 여러분 한솔제지만 보셔도 충분하다. 한솔제지만큼 좋은 차트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추가 매수에 대한 자세한 진입 라인은 우리 노란 톡방에서 예고 멘토님과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을 잘 잡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타이밍, 사랑도 타이밍, 주식도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밍 제대로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져다 대시면서 이 링크 따라 들어오시면 예고 멘토님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 상담 만나볼게요. 네, 다음 상담으로 주신 종목은요. 바로 조광페인트입니다. 매수가는 1,400원이고요. 비중은 5%라고 하는데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페인트는요. 이 페인트 관련주인데 지금 오늘에도 한번 종가 상황을 살펴봐야지 바로 비교를 할 수 있겠죠. 4.63% 상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에는 8,370원인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매수했던 그 진입 가격까지는 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요, 멘토님. 사실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고 건설이 함께 올라야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요즘은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뭐 7% 가까이 상승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사를 하고 뭐 코로나 시기와 다르게 뭐 인테리어를 계속하는 그런 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지 단기적으로 좀 추가 상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광 페인트는 뭐 말씀드렸듯이 뭐 인테리어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칠하면 썩지 않고 외관상 좀 아름답게 하는 그런 재료거든요. 네. 아니 어디 뭐 조광 페인트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괜히 막 기업 소개하는 것 같고. 광고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페인트 같은 종목들은 일단은 이제 뭐 인테리어 같은 부분은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게 조광 페인트가 마냥 그냥 페인트 회사가 아니에요.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소재 시장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게 그냥 페인트 관련주로 볼 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 섹터로 묶어서도 봐야 되는 종목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제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저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도료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게 그 방수 기능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차단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열 기능을 좀 차단해주고 이제 그 화재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이용해서 2차 전지에 대입을 해서 2차 전지를 더욱 이제 강화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서 2차 전지 관련주로 묶인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근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뭐 그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 재료들이 많아요. 겹포제네요. 겹테마 아니에요? 네, 일단 하여튼 그래서 네, 이 재료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면은 그 인테리어 외에도 이제 많이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도로 포장용으로도 많이 쓰거든요. 네. 도로 포장용으로 쓴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 기사만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도로 포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재건주로도 묶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 도로 포장은 굉장히 연말 연시 이 공공기관에서 이 예산을 소진해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맞아요. 점점 이 12월로 다가가면서 또 함께 추가 상승 노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차트를 설명을 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차트를 좀 설명해 보자면은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최근 급등을 보이고 이제 현재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4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현재로서 8,370원이면 굉장히 이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광 페인트가 일단 상승할 수는 있는데 이제 좀 장기전으로 좀 갈 수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차트 흐름을 봤을 때는 네네. 자 우하방을 다 보고 있죠. 자 중심선도 그렇고 이제 현재로서 보면은 121선이 61선이 121선을 이제 돌파를 했고 이제 근데 이제 단기평선들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일단 여기서 너무 많이 하락했다는 점이죠. 네. 그리고 이제 매물대를 좀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 위험한 구간인데 매물대로 봤을 때는 좀 나쁜 구간이긴 한다만 이제 이동평균선으로 좀 이거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일단은 저는 이 종목보다는 저 비중 몇 %라 했죠? 5% 이것도 5% 다 5%네요. 네. 네. 요즘은 단기로 좀 많이 접근을 하시나 봐요. 그렇죠. 시장이 요즘 어려운 시장이 만큼. 어려우니까요. 네. 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럼요. 칭찬을 네. 또 확실하게 해주시네요. 네, 진짜 잘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시장에서 장기 투자 뭐 20%, 30%, 100% 하시는 분들도 진짜 어렵고 진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럼 페인트 관련주 사실 우리가 노루 페인트도 있고요. 네. 페인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 종목 말고 우리가 조금 체크해 볼 수 있는 페인트가 있을까요? 조광 페인트도 있고 노루 페인트도 있고 뭐 페인트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페인트 아직까지는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재료가 부족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만큼 아직까지 페인트 종목을 좀 추천드리기보다는 이거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보는 게 빠르다.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께서 정리를 하신다면 네. 수익 볼 수 있는 다른 종목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들어오시면 당연히 알려드리죠. 네. 네, 근데 보시고 안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니 자신 있게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 지금 멘토님 얘기 듣고 이거 조광 페인트 그래 안 좋아? 그럼 나 지금 얘거 믿고 나 이거 그냥 손절할게. 손절할 테니까 조광 페인트로 얻을 수 있는 수익 내가 기대했던 수익 다른 종목으로 알려줘라고 들어오신 분들 분명히 계실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카톡방에서 별명이 있습니다. 뭔데요? 제가 성격은 노란톡방에서 뭐예요 별명이? 네, 되게 성격이 온화한데 네. 온화한데도 불구하고 상남자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왜요? 왜 상남자인데? 상한가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아. 특히나 어려운 시장 속에서 상한가를 제일 잘 잡습니다. 네. 이제 시장 상황이 좋으면 이제 분산 투자가 돼요. 이제 대형주 위주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이런 뭐 개별 이슈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큰 움직임도 보일 수가 없는데 자 이런 상황일수록 이제 하락장에서 이제 잘 공략만 하신다면은 흐름 그리고 시장 상황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그 종목 분석만 잘 하신다면은 상한가 충분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상한가를 가장 잘 잡는 상남자 예거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으시면요. 지금 바로 026007-8339로 전화 주시거나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 또는 우리 톡방 검색창에 코주부 예거라고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참여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톡방 안에 있었던 우리 상남자 예거 멘토님의 수익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얼마나 상남단지 봤는데 신화콘텍, 흥구석유, GSE, 모트렉스, 에코플라스틱까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있습니다. 수익률 정말 15%, 14%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또 수익률을 보고서 질문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종목 AS를 한번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짚고 싶은 건 바로 이 흥구석유입니다. 맞아요. 그쵸. 우리 어저께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었죠. 그리고 정말 2만 배럴 감산. 이 소식이 있는 다음부터 지금 이 석유 관련주, 정유 관련주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흥구석유 어떻게 보실까요? 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까요? 네. 일단 흥구석유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일단 너무 어렵죠. 가격도 많이 올랐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저희가 그 110달러까지 올라갔었나요? 저기가 그 원유 가격이. 네, 그 정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어요. 80, 6, 7달러 정도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흥구석유 그런데 일단 말씀드렸듯이 그 감산, 네.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감산 소식이 나왔습니다. 200만 배럴로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건 이제 90만 배럴 정도라고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종목 재진입 가능해요, 못해요? 재진입은 일단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설명드리자면은 근데 좀 애매한 게 좀 한 가지 걸리는 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비축률을 좀 푼다고 그런 소식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상황을 지켜보고 또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그 이슈를 보고 좀 그 바닥권에서 좀 잘 잡으셔가지고 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럼 타이밍을 보되 정확한 재진입 시점은 노란톡방 안에서 잡아주시겠다라는 말로 들려요, 맞죠? 네, 그렇죠. 여기서 잡아드릴 수는 있는데. 네, 아니요, 지금, 안 잡아주셔도 돼요. 지금 왜냐면, 아니요. 왜냐면 지금 8.53%라고 하면 우리 상남자라고 하기에 조금 약한 중남자 정도의 수익률이 아닐까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라인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잡아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카메라 어플 키시고 옆에 보이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지금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QR코드고요. 예거 멘토님은 상한가를 잘 잡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멘토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본격적으로 상남자의 어필을 할 수 있는 히든 종목 시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 가지고 온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힌트를 드리자면은 섹터 먼저 알려주세요. 태양광 사업, 엔진 조선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산업. 네. 네. 산업과 그리고 엔진 조선. 엔진 조선. 하고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를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목 힌트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어떤 힌트가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태조위방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보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매출처는 좀 엔진 부분에서 선액이 분야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일단 그 선액이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선액이가 그 선체 외부에 이제 붙일 수 있는 추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조작하고 탈부착을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 보트 같은 데 달린 모터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발전 시스템 설계, 그리고 모듈 그리고 전지판, 구조물, 인버터, 제조까지 자체적으로 모두 수행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모두 이거를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인프라를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아니 그러면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 그냥 A부터 Z까지 네. 턴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광 섹터 우선은 가장 먼저 봐야 하는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다면 유정 아나운서 통해서 태양광 섹터 어떤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함께 태양광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커스, TCK, S에너지, 한솔테크닉스, SDN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 중에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잘 보셔야 하는 게요. 이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지만 조선주, 이 선외기를 함께 제조하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유심히 잘 보셔야 합니다. KC 그린홀딩스, KC 코트렐, 한화솔루션, OCI,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있고요. 그 위에도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더 듣고 싶은데 정말 이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거나 코주부 예거라고 입력하시면 지금 바로 입장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예거 멘토님과 주식 콜센터 함께 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수익률 대결에서 다시 한번 예거 멘토님과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따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